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늘은 벌써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아마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본업을 관두시고 이제 요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시간이 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어린데 또 재우고 나서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20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바로 그냥 전문직을 선택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도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자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취미 삼아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취미 삼아서 치신다고 하셔도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압박감은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러면서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이제 한창 모의고사 치는 요 시기가 오게 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곧 나의 지금 상태를 반영한다는 생각에,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1년 내내 했는데, 혹은 2년 동안 했는데, 아니면 정말 6개월 동안 공부만 했는데, 이러시는데,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면은 또 좌절하실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또 어떡하지? 또 이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실 텐데, 일단은 컨디션 조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만 생각이 드셔도 잠시 접으세요. 접는 노력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합격하고 나면 또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또 들거든요. 근데 그 합격하고 나면 한 달에 공인중개사로 이제 뭐 소공인을 할지 개업을 할지 뭐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정말 합격하고 나서의 고민은 정말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딱 끝나면 바로 눈 감고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해서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험장 막상 가서도 그렇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잠도 안 오고 긴장되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두문자 암기, 정말 그거라도 한 번씩 더 하세요. 알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예 모르겠는 거, 새로운 거는 웬만하면 지금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하시고, 자주 나오는 거, 봤던 것도 보고, 외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는 거 틀리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리는 게 가장 아쉽기 때문에,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게끔 지금은 이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웬만하면 지금은 보지 마세요. 시험 끝나고 실컷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은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볼까?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부동산에 일하면 조금 수입이, 왜냐면 유튜브 이렇게 다 취급하면은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그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는 영상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공인중개사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입이잖아요. 수입. 내가 개업을 하던 소공으로 들어가던 한 달에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사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영업도 그렇고 영업 관련된 전문직들은 평균은 한 이렇게 그 수치상 평균은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조사가 해서. 근데 과연 내가 그 평균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평균치에 여기서 평균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 평균 안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평균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물론 저 평균 아래로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뭐 계약을 몇 건을 했다,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사실 이런 거는 약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메시지를 받은 후에 현실에서 나도 저만큼 벌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실로 왔는데 내가 그만큼이 안 되면 괜히 더 상대적 그 자괴감만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이 했던 노력, 노하우,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더 할 수 있는 나만의 장기, 특기 이런 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 부동산 일 하면은 한 달에 다들 뭐 얼마씩 번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동산 일을 접근하게 되시면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돈을 이제 쫓아서 그 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수입이 안 되는 날도 있고 할 텐데,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업적인 마인드가 따라줘야 장기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단순 노동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일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다 비슷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감정 노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이거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까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물론 재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직업이 되면 물론 재미가 많이 없어지는 때도 있고 많이 막 힘들 때도 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나에게 적성에 좀 맞고 재미가 있어야 그런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런 거를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는데, 정말 재미도 없는데 일을 해서 금방 돈이 그렇게 또 계약이 성사가 될까 싶은 직업이에요, 정말. 그러면 왜냐면 그 사람을 상대한다고 했잖아요. 나부터가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일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한테 진심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야 상대방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직업이라서, 물론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저한테 계약을 하겠죠. 그치만 그 물건은 저한테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진짜 현실에 나와보면은 그 물건은 다른 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물건을 획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건이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플러스 내가 또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정말 부동산은 계약으로 다 그냥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물을 몇백 개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계약은 남들이 다 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내가 좀 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을 했을 때 살아남는 부동산이 돼야 되고, 아무리 그리고 경기가 지금 최악이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계약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고예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 갈수록 그래요. 이제 워킹으로 와서 집을 구하시는, 발품을 팔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랑 그 어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로 시세 파악이랑 그런 걸 스킵을 싹 하신단 말이에요, 손님들도.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부동산에 앉아서 워킹 손님만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동산에 들어오시는 손님만 기다려서는 한 달에 매물 접수가 아마 10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올리시게 되시면 그 광고를 보시고 그 부동산에 문자로, 전화로 매물 접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워킹으로 발품 팔아서 오시는 손님을 상대하실 생각은 이제 그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 당연히 인터넷이나 이제 그 부동산 플랫폼 관련된 그런 광고비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절대, 물론 아낄 수 있는 게 광고비밖에 없지만 그래도 광고를 해야 그걸 보고 손님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매물도 내놓으시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광고는 무조건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서도 똑같은 매물이어도 클릭을, 내 물건을 클릭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하셔야 되세요. 예, 진짜 비슷한 매물, 같은 매물에 광고가, 부동산이 막 엄청 많이 있는 매물도 있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물건을 클릭하는 방법은 꼭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을 잘 찍어서 생각해 보세요. 매물이 만약에 광고가 2개, 3개가 올라와 있는데 한 개는 내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린 광고고 2개는 정말 사진도 없이 내용만 올린 부동산이 있다면 어떤 걸 클릭하겠어요? 당연히 내부 사진을 보고 싶어서라도 사진이 있는 방을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진도 방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거는 방 사이즈를 뭐 더 넓히거나 가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내부 사이즈가 이렇게 그나마 보일 수 있게 광각으로 찍으면, 평수를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왜냐면 방 끝에 모서리 끝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대략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손님들도 이게 광각 사진인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보다는 넓어 보이긴 하지만 끝에서 찍게 되면은 내부가 전체로 한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찍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진을 최대한 이렇게 좀 밝고 깨끗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요. 매물을 접수를 받으면 공실이면 꼭 임대인분한테 사진 찍으러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서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이면 임차인분한테 꼭 여쭤보고, 근데 임차인분들 중에서도 사진 찍는 거를 이제 좀 싫어하시는 본인 짐이 있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동의를 그러니까 받아서 찍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은 갈수록
무조건 필수고, 그 다음에 광고 플랫폼도 지역에 따라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광고 사이트가 좋아요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약간 선호하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방, 다방 이런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는 뭐 네모나, 근데 네모는 결국 이제 직방이 흡수돼가지고 직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딩 같은 경우에는 밸류맵이나 이런 또 사이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광고 플랫폼은 아마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것 같고, 그래서 광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서 이제 손님 콜이 떴을 때 손님 그 상담하고 응대하는 그 또 태도에서 손님이 어쨌거나 부동산에 오셔서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정이에요, 진짜. 광고하고, 그 다음에 콜이 뜰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최대한 광고를 잘 하고, 콜이 떴으면 부동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미팅을 꼭 할 수 있게끔, 전화 상담만 하고 손님이 안 오시면 정말로 그 손님은 어쨌거나 또 똑같은 매물을 올린 다른 부동산에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랑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일단 이거는 참 어려운 게 타고난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타고나게 그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목소리에서도 이제 신뢰가 묻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목소리에서 이제 신뢰가 묻어나고, 그 다음에 막 우왕좌왕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받으면 솔직히 가고 싶겠어요. 그쵸? 그리고 막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 쌀쌀맞게 불친절하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가기 무섭겠죠. 그래서 전화 응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님이 그 매물을 받지만 그 매물 말고도 혹시나 원하시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매물 말고도 다른 매물도 더 보여드릴 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저희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일단 미팅까지 하게 되면 절반이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계약까지 하기에는 미팅부터 그 이유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미팅도 굉장히 잘하고 했는데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저희의 사람의 힘으로 또 안 되는 그 몇 프로가 있어요. 한 10% 정도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팅 굉장히 또 이제 잘해야 되는데, 미팅하는 경우에도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찍을게요. 미팅 노하우랑,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을 할 수 있는, 클로징이 꼭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된다, 그리고 미팅은 정말 많이 했는데 계약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클로징에 그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찍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또 막상 이제 현실에 와서 막 5만 가지 일을 다 겪으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었던 때가 더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공부했었을 때보다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실전에서 뛰고, 그리고 계약까지 성사해서 수익까지 생기는 지금의 실무 상황이 훨씬 낫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합격하시고, 그 후에 또 많은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합격하시고 나시면 그때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격하시고 자격증이 있는데 뭐 취업이나 개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고민은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고민은 짧게 하고 행동을 더 빨리 많이 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고 하나라도 빨리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